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지식횡단 하루씨입니다. 오늘 같이 공유하고자 준비한 내용은 파이의 블록체인이 왜 객관적으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보다 우수한가, 그 다음에 그 블록체인 세계에서 블록체인 자체가 우수하다는 것이 가격이나 이런 것들 미래 전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중심적으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파이코인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블록체인이 후진 게 아니에요. 블록체인이 우수하면 결국에는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 파이코인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주 근본적으로 결국 그 주식이 오르려면 그 주식이 대상 짓고 있는 그 회사가 우량해야 되고 여러 가지 미래 기술 전망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청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으니까요. 이것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체크해 보니까 아직도 투자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채굴자 분들이나 혹은 한 주라도 파이코인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모두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자, 일단 신청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해 놨으니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이코인 채굴자 분들 중에 혹은 보유자 중에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파이코인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파이코인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가 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의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왜 블록체인이 중요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주식은 보통 회사의 우량함과 성장 가능성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 회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의 실체는 뭐다? 회사인 거죠. 그럼 채권의 실체는 뭔가요? 채권의 실체는 채무예요. 빚이죠, 빚. 그랬을 때 이 빚을 지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채권이 우량한 채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암호화폐는 뭐냐? 암호화폐는 무엇을 가지고 이 암호화폐가 우수하다, 미래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마케팅을 잘하냐, 커뮤니티가 얼마나 적극적이냐, 이런 변수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렴되는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 암호화폐가 채굴되는 블록체인의 성능과 생태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정 암호화폐가 미래 전망이 있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이 있겠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혹은 채굴을 했는데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4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답의 거의 70-80% 이상은 결국에 블록체인의 성능과 그 블록체인의 생태계가 중요하고,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파이코인의 가격이 최저점을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난리들인데 관심들도 떨어지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이 어떤지를 봐야 파이코인의 미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같이 보고자 하는 시간을 만든 이유가 바로 이거고요. 자, 그랬을 때 블록체인의 특성 뭐죠? 어떤 특정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약속이 됐건 계약이 됐건 내 일기장이 됐건 내 기록이 됐건 편지가 됐건, 특정한 데이터를 하나의 블록, 두 개 블록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로 묶어서요, 시간 순으로 체인처럼 쭉 나열한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나열했다? 중앙이 없이 분산형으로 나열한 거예요. 그렇게 나열해 놓은 것,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와 철수의 약속, 나와 영희의 계약, 나의 일기장, 내가 이웃이랑 놀러 가기로 한 여행 약속 기록, 이런 모든 데이터를 블럭이라고 하는 단위로 다 묶는 거예요. 대신 시간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죠. 어떤 형태로?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시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중앙이, 어떤 하나의 지도적 블럭이 있어서 이거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냥 평등하게 분산시켜서 이걸 블럭 단위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자, 이렇다 보니까 탈중앙화, 투명성, 변경 불가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를 블록체인만 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쓰는 신용카드, 여러분들 사용하는 은행,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들 정부, 관공서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데이터들 어떻게 저장하고 있습니까? 다 중앙 서버에 저장하고 있죠. 그 방식과 달리 블록체인은 뭐냐면 그런 중앙 서버가 없어요. 중앙 서버가 아닌 여러 컴퓨터,
예를 들면 저 하루 씨의 컴퓨터, 철수의 컴퓨터, 영희의 컴퓨터, 누구의 컴퓨터, 뭐 10대건 100대건 1000대건 그런 여러 컴퓨터를 다 연결시켜서 이 블록체인을 쓰는데 필요한 공통의 프로토콜 소프트웨어를 깔아요. 깔면 그게 노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드에 동일하게 정보가 쫙 복사돼서 저장되는 거니까 중앙 서버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탈중앙화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몇 개라고 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이런 노드가 19,648개로 나요. 이더리움은 이거의 최소 20배인데 한 30만 개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불가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앙 서버에 있으면 누군가가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런 모든 데이터와 기록이 19,648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해킹을 들어와도 불가능해요. 이거를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게. 한두 개는 몇십 개는 할 수 있겠죠. 근데 19,648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다 독립되어 있는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됐건 회사가 됐건 관공서가 됐건 뭐 은행이 됐건 중앙 서버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한 것과 달리 블록체인 방식으로 기록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명성. 예를 들면 이더리움은 최소 30만 개의 노드가 이 블록체인 안에 있는 모든 약속, 계약, 기록들을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투명하죠. 근데 중앙 서버는 어때요? 중앙 서버에 데이터 맡겨놓으면 볼 수 있는 권한만 가진 사람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은행 직원, 뭐 기관의 공무원, 회사의 뭐 부장 이상, 이사급 이상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성을 수십만, 수만의 노드들이 함께 같이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크게 말하자면 블록체인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중앙 서버랑 똑같은데 중앙 서버에 안 놓고 수만, 수천, 수십만의 여러 컴퓨터가 동시에 다 나눠서 기록한다. 동일하게. 그래서 탈중앙화돼 있고 변경 불가하고 투명한 거죠.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특징이고요. 그랬을 때 블록체인이 도대체 뭐하러 쓰냐, 이걸 뭐에 쓸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아주 똑똑한 계약. 이건 뭐냐면은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프로토콜은 뭐냐면 이 블록체인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구동한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 조건만 만족하면 사람과 기관, 사람 대 사람, 기관 대 사람, 기관 대 기관, 국가 대 사람, 국가 대 국가, 모든 것이 개입 없이 계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노드들이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동의하는 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은행 중앙 서버는 어때요? 은행 중앙 서버에 있는 그 인증이 오케이 해야지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비트코인 노드가 19,000개다 그러면 19,000개 모든 노드들이 동의하는 계약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오프라인 계약보다 신뢰성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이나 기관이 중간에 끼질 않아요. 그냥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 이 블록체인은 이러이러한 식으로 움직이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약속하고 이러이러한 식으로 계약하고 동의하고 확장된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프로토콜인데 이 프로토콜 코드가 블록체인에 심어 있으니까 사람이나 기관의 개입 없이 그냥 블록체인 자체가 그 조건만 맞으면 모든 노드들의 동의하에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가장 큰 기능은 뭐냐면 뭐 국가 대 국가의 계약이건 개인의 계약이건 금융기관과 개인, 금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계약이건 그게 어떤 형태의 계약이건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앙 서버에 담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해킹도 안 된다. 근데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가능한, 그래서 신뢰가 가능한,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그 계약서를 바꿀 수가 없어요. 사기를 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려면 19,000개 노드를 다 하나씩 갖고 다 박살을 내야 되거든요. 다 바꾸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스마트 계약, 넓은 의미의 어떤 형태의 약속이나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행, 정부나 뭐 어떤 뭐 기관이나 공무원 기관이나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 없어도 우리 모든 노드들이 동의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안전하게 개입이나 기업이나 기관이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 자, 계약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그 계약에 의거해서 특별한 무언가가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죠? 그게 암호화폐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직접 거래가 가능한 거죠.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기업, 기업 대 기업, 국가 대 개인, 국가 대 국가가 다 가능한 거예요. 블록체인이.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코드를 일명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프로토콜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블록체인이 하기로 했던 모든 약속들, 그죠?
그게 프로토콜이에요. 그 약속을 코드라고 하는데 그 코드와 합의 알고리즘. 자, 이제 요거는 좀 설명을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설명을 뒤에서 할게요.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요. 합의 알고리즘이라는 건 뭐냐? 이 모든 컴퓨터들이 동의하고 합의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게 합의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가자고요. 자, 코드와 합의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신뢰 구축이 가능하다는 거죠. 블록체인 내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뢰 구축이 가능하니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스마트 계약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계약에 의거해서 암호화폐가 됐건 문서가 됐건 파일이 됐건 직접 거래를 가능하다. 누구 없이 중개자 없이 이게 은행이 됐건 기관이 됐건 정부가 됐건 이런 합의 알고리즘이 있어서 가능하다. 요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중개자 없이 어떤 장벽 없이 하다 보니까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겠죠. 예. 나중에 보시겠지만 예를 들면 국가 간 거래할 때 여러분들 은행 가갖고 송금해 보셨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송금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한 다음에 그쪽에서 받는데 며칠이 걸리죠. 그 다음에 수수료 엄청 비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국제 간 거래를 하면 비용이 거의 그냥 몇 원이에요. 몇십 원. 그 다음에 시간 바로 한 5분, 그러니까 5분도 길고요. 한 1, 2분이면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로 뭐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기본은 한 18만 개, 9만 대 되는데 뭐 때에 따라 틀린데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17만 개가 넘어요. 제가 어제 봤을 때 활성화되어 있는 게 한 7만 개 되더라고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 세계에 있는 몇십만 개를 다 고치고 사기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보통 네트워크가 중앙 서버 하나만 속이면 되는데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노드 자체를 다 하나하나씩 수동으로 가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기나 조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파이코인 한 주라도 있으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 파이코인 제휴 거래소와 협업을 해서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건데요. 상장 기념으로 거래소에서 직접 지원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본 채널 구독자들 대상으로 해서 30분에게만 지원금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파이코인 단 한 주라도 보유 중이신 분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지원금 받아보시고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우리 파이오니어 분들께 또 한 번의 기회가 왔고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앞으로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이 임자고요. 잠깐 영상 내리고 이 지원금 참여 꼭 해보시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 아니 도대체 암호화폐는 왜 채굴 해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만 있으면 되는데 암호화폐가 없이는 블록체인이 되질 않아요. 움직여지질 않아요. 이게 뭐 일부러 돈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시민 씨가 그랬죠. 블록체인은 실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암호화폐는 실체가 있어요. 주식이 회사라고 하는 상장사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고 채권이 채무라고 하는 그 실체가 있는 것처럼 암호화폐의 실체는 뭐다? 블록체인이에요. 절대 실체가 없는 게 아니고 엄청난 실체가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자고요. 그럼 블록체인은 왜 암호화폐를 꼭 채굴해야만 하는가?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안 쉬우면 비판해 주세요. 채굴이라는 건 뭐냐면 블록체인의 세포인 각 노드들 있잖아요. 컴퓨터. 예를 들면 파이코인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게 어제 봤을 때 한 7만 개 됐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올해 초 기준으로 한 30만 대 이상이 있더라고요. 이런 컴퓨터들 한 대 한 대가 블록체인 내에 새로운 거래나 기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들이 이 새로운 거래나 기록을 모아서 아까 블록 단위로 만든다 그랬죠. 블록을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시간별로. 그래서 이 기록을 모아서
새로운 블록에 그거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게 채굴이에요. 채굴이 암호화폐 막 우리가 마이닝을 해갖고 무슨 금 캐듯이 석탄 캐듯이 이런 게 아니에요. 자, 다시 볼게요. 이 블록체인에 어떤 새로운 거래나 기록이 생겼잖아요. 그런 걸 각 컴퓨터들이 막 경쟁해갖고 그런 걸 모아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블록을 만든다는 것보다 이 새로운 거래와 기록을 거기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이잖아요. 거기다가 그 블록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체인이 블록이 하나가 증가된 거죠. 이 과정이 바로 채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굴이 다른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런데 왜 암호화폐가 만들어지는가? 자, 이런 채굴의 방식에 따라서 POW, POS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POW라고 하는 거는 Proof of Work예요.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 새로운 거래와 기록을 모아서 새로운 블록에 새기는 그 권한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노드가 막 이러면 30만 개, 막 10만 개 막 이러는데 이 중에 누구한테 줄 것인가를 가지고 이 노드들이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비트코인은 Proof of Work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게 해요. 뭐로? 그 컴퓨터로.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슈퍼컴퓨터로 달나라가는 로켓에 가는 노선을 계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고난이도의 수학 문제를 풀어서 제대로 잘 푼 노드한테 채굴권을 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블록을 만들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난 컴퓨팅이 필요해요. 막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요. 그럼 막 공장에다가 수십 수백 대의 컴퓨터를 넣어놓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POS를 자신의 암호화폐를 그냥 블록체인에 비치해요. 스테이킹해요. 맡겨요. 그래서 자신의 암호화폐를 제일 많이 비치한 노드한테 요 새로운 거래와 기록을 모아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암호화폐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이런 권한을 위임받을 확률이 높겠죠. 이거는 슈퍼컴퓨터 같은 로켓가 달나라가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그런 슈퍼컴퓨팅이 필요 없죠. POS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가스비가 덜 들고 전력도 덜 들고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의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암호화폐를 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로. 그 다음에 수수료를 주는 거고. 그럼 어떻습니까? 이 노드들 중에서 하여간 그게 100대 컴퓨터건 1000대의 컴퓨터건 해서 특정 노드가 수학 문제를 잘 풀었다. 그러면 그 비트코인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스비도 받고 뭐 비트코인으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어떻습니까? 이더리움을 제일 많이 스테이킹, 즉 비치하는 사람이 이더리움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 이더리움 방식의 POS는 단점이 돈 놓고 돈 먹기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보안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돈 많은 그 노드를 가진 사람이 계속 독점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수많은 노드들이 경쟁적으로 채굴을 하죠. 이렇게 경쟁적으로 채굴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어때요? 보안이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을 컴퓨터 한 대가 채굴하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거의 중앙 서버에서 채굴하는 거랑 거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노드가 적을수록 보안 유지가 안 되겠죠. 금방 조작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인센티브, 암호화폐라고 하는 걸 주고 경쟁적 채굴을 통해서 노드 수를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드 수, 컴퓨터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실제로 해킹하거나 사기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가 채굴되는 건데 그건 인센티브의 측면이고요. 반대로는 그 암호화폐가 채굴된다는 의미는 새로운 블록에다가 새로운 거래와 기록을 새겼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암호화폐 의미가 뒤에서 또 얘기되어질 텐데 이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제 점점 다가갑니다.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암호화폐는 왜 채굴되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 봤죠? 왜 채굴하는지. 게다가 특정 블록체인이 운영되려면 가스비나 각종 유지비용, 거버넌스 비용이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뭐로 넣습니까? 뭐 5만 원짜리 넣고 1000원짜리 넣고 이래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뭐 신용카드로 넣나요? 그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특정 블록체인이 채굴하는 암호화폐로 이 비용을 치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데 드는 가스비랑 거버넌스 비용 어떻게 낼 거예요? 뭐로? 비트코인으로 내고 이더리움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에서 채굴이 됐으니까 블록체인에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의 채굴이 보안 때문에 기록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자체 운영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암호화폐가 얼마나 쓰이느냐, 얼마나 쓰임새가 있느냐의 첫 번째 기준은 그 암호화폐가 채굴되는 블록체인 내에서 얼마나 이 암호화폐가, 그러니까 그 블록체인이 막 많아지고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회사가 많아지고 이래서 그 블록체인에서 이 암호화폐가 얼마나 많이 쓰여지느냐, 즉 가스비와 거버넌스 비용으로 얼마나 많이 쓰여지느냐가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사용되려면 이 블록체인이 성능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많은 기관들이. 그래서 블록체인의 성능이 좋아야 암호화폐도 결국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주식처럼 보죠. 시장에 의해서 수요 공급 곡선, 물론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의 성능이에요. 그 다음에 범용성 이런 겁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는 일반 화폐를 꿈꾸는 마일리지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블록체인의 보안과 검증, 그 다음에 필수 비용 뭐예요? 가스비나 각종 거버넌스 비용의 지불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블록체인 화폐예요. 그래서 우리 파이코인도 뒤에서 보겠지만 SCP라고 하는 스텔라 동의,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의 이름이거든요. SCP 블록체인의 운용비를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SCP, 스텔라 동의 프로토콜 블록체인이 성능이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곳에 이게 보급이 되어서 많은 운영비와 가스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코인이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러면 파이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우수한 블록체인이거든요. 우수한 회사의 주식이 올라가듯 우수한 블록체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요, 보세요. 향후에 제가 이제 PIUSD라고 제가 이제 가칭으로 적어놨는데 지금 스텔라 블록체인과 파이코인의 코어 팀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금 같이 협동 개발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PIUSD가 만들어진다면 이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구동되는 블록체인은 뭡니까? 어디예요? SCP예요. 자, 그러면 파이만 있을 때와 달리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뭐 회사나 기관이나 개인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우리 블록체인의 운영비나 가스비가 올라가겠죠. 그럼 이거를 모르네요.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요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는데 파이코인으로 내는 거예요. 파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이 사용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블록체인의 운영비와 가스비가 높아져서 우리 파이코인의 사용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래서 블록체인의 성능과 또 한편으로 부수적이긴 하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 등등의 나중엔 뒤에서 디파이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가격에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 시장에서 얼마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것도 물론 무시는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승부는 여기서 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우리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을 한번 보자. 앞에서 봤었죠. 스텔라 컨센서스 프로토콜이에요. 즉 스텔라 합의, 컨센서스가 합의죠. 합의 프로토콜. 프로토콜은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기로 한 약속. 스텔라 합의 약속이에요. 약속 규약. 예, 요게 그래서 이제 우리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했어요. 아니 이걸로 블록체인이 되나 싶은데 좀 천재적이죠. 예를 들면 A라는 노드 컴퓨터는 B라는 컴퓨터나 C 컴퓨터 중에 하나만 동의해도 동의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B, C 중에 C가 동의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C랑 A와 B는 다 되는 거예요. 하나만 동의하면 동의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의하는 대신 A랑 C가 연결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또 C는 D와 E 중에 하나만 동의해도 동의하면 C 다음에 D 말고 E가 동의했어요. 그럼 E랑 이렇게 엮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합의의 연쇄고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보십시오. 여기에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필요합니까? 아까 비트코인 보듯이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해요? 파이코인 많은 사람이 파이코인 예치해갖고 그 사람이 권한을 얻나요? 아니죠. 이런 식의 너무나도 쉬운 합의 알고리즘으로 블록체인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절대 어느 몇 개의 노드가 중앙 집권주의고 독재적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계속 연쇄되잖아요. A에서 C, C에서 E, E에서 F 이런 식으로 수만, 수천, 수억 개가 이렇게 연쇄되면서 합의 체인이 만들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빠르고 쉬워요. 합의가. 전력이 거의 들지 않고요. 컴퓨팅 파워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가정용 말고 약간 그냥 서버용 그 PC에 요즘 가격으로 하면은 200만 원도 안 하던데 그냥 가정용을 약간 넘어선 서버용의 초기 단계 갖고도 노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별로 전기값도 안 들고 열도 별로 안 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거대한 컴퓨팅 파워와 전력, 이더리움처럼 큰 자본 없이 신뢰 기반의 프로토콜을 운영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대 자본이나 거대 전력, 컴퓨팅 파워가 불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파이코인의 우수함은 그냥 우리는 편하게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채굴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정도의 컴퓨팅 능력과 스마트폰 정도의 전력 가지고도 충분히 채굴이 가능했다는 거. 그래서 전력도 거의 안 들고 컴퓨팅 파워도 필요 없으니까 어때요? 되게 빨리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인원들도 지금 5,500만, 6천만 명 얘기가 되지만 17만 개 노드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미. 별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안이 되게 강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노드가 한 10개라고 생각해봐요. 그냥 뚫려요. 근데 17만 개면 17만 개를 가서 다 해킹해야 되거든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다 스마트폰 채굴이 가능하고 노드조차도 스마트폰만큼 쉬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급속하게 수많은 노드로 확장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보안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봤던 포우, 비트코인, 포스, 이더리움, SCP 예, 이렇게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이미 설명을 들었으니까 보면은 자 확장 속도 매우 빠름, 느림, 빠름, 에너지 효율성 높음, 낮음, 비교적 높음, 탈중앙 수준 매우 높죠. 중간, 중간. 비잔틴 경고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독재적인 노드, 블록체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드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중심 노드가 생길 가능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되게 약해요. 제가 예를 들면 최고 성능의 서버용 슈퍼컴퓨터에 거의 준하는 거 한 수천 대 쌓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완전히 다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돈은 들지만 그럴 위험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이코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좋은 컴퓨팅 능력을 가져도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A는 B와 C 중에 하나만 동의하면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연쇄된 체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컴퓨팅 파워가 세도 되질 않는다. 그러니까 아주 민주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는 뭐냐면 이거보단 난데 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는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그죠? 돈 많이 예치한 노드가 그 권한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런 훌륭한 블록체인을 저희 파이코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보죠 뭐. 자, 그랬을 때 심한 사람은 비트코인이 곧 망할 거라고 해요. 뭐 그게 10년 후가 될 건 제로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냥 오늘은 좀 절제하고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 우리 파이코인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로 한정돼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그리고 채굴할 수 있는 양은 점점 줄죠. 자, 지금 현재 작년 겨울, 가을 기준으로 19,000개의 노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근데 다 채굴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노드들? 자, 이제 채굴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노드 운영할까요? 여러분들이 법인 하나 만들어서 투자해갖고 서버용 컴퓨터 성능 좋은 걸로 해갖고 한 1000대 놨어요. 그 다음에 성능 좋은 쿨로 돌려갖고 발전기 옆에 설치해서 막 돌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준대, 비트코인을.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 노드 운영하실 거예요? 그럼 노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노드가 없어지면 보안 유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블록체인의 보안이 이거에 안 뚫리는 이유가 뭐예요? 이 노드가 많아서 이거를 해킹하거나 이러려면 19,000개를 다 나가고 다 바꾸고 다 해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데 노드들이 이제 더 이상 비트코인을 안 주니까 멈췄다고 해보세요. 보안 유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되게 어려운 기술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되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빨리 비싸졌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성이나 장기성으로 봤을 때 과연 비트코인이 이게 버텨낼 수 있을까? 글쎄요. 의외로 몇몇 전문가들 중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마 10년, 15년, 20년 안에 제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노드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노드 활동이 미비해졌다고 막 신문에 날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 보안 유지가 위험하다. 노드가 19,000개였는데 지금 노드가 한 100개밖에 안 된다. 막 이런 게 신문에 난다고 해봐. 그래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뱅크런, 대규모 인출 사태 가능성까지도 있는 거예요. 다 빼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박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점점 채굴 효율성이 떨어지죠. 왜냐면은 그 수를 줄여가잖아요. 그죠? 나중엔 제로가 되는데 0.0001개, 나중에는 0.00000000 똑같은 컴퓨팅 파워와 전력을 들여서 해도 채굴 효율성이 점점 저하될 때 이제 노드들이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저하되면 이때 채굴 속도가 느려지죠. 이 인출 요구에 맞추지 못해요. 비트코인 하나 만드는데 10분 15분 걸려요. 노드 활성화가 저하되면 채굴 속도가 느려지죠. 그러면 인출 요구했을 때 맞추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당장 못 줘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다음 주에 드릴게요. 0.1개 다음 달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이게 구조적 한계예요. 제가 괜히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부분만큼은 제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제가 기술적으로 검증은 못 해봤는데 블록체인 전문가들 상당수가 비트코인의 W 그 방식 슈퍼컴퓨터들이 푸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채굴 권한을 주는 이 방식을 이더리움과 같은 부담 없는 방식.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같은 POS 방식 돈 놓고 돈 먹기 방식으로 바꾸려고 해도 그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블록체인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만 가진 사람, 그리고 블록체인의 보안의 문제, 노드 활성화의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면 예상은 다예요. 이만큼 지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허술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파이코인의 블록체인을 볼게요. 파이코인은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암호화폐답게 뭐 디지털 금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파이코인은 비트코인을 짝사랑하지 않습니다. 암호화폐가 되려고 하지 디지털 금이 되려고 애당초 안 해요. 그러니까 채굴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메인넷 몇 가지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고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그런 메인넷 몇 가지 기술 문제, 오픈소스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래서 이제 뭐 바이낸스 상장이나 이런 데 좀 되면 오히려 채굴 한도가 없다는 게 파이코인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의 장기성을 담보해줘요. 저렇게 비트코인처럼 제한돼 있어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연속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거,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스마트폰 채굴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정용 컴퓨터를 살짝 넘는 서버용 컴퓨터의 가장 낮은 사양만으로도 노드 역할을 할 만큼 전력이나 컴퓨팅 파워가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많이 하세요. 파이코인 책을 많이 하시고 스마트폰으로 하시건 아니면 제일 낮은 수준의 서버용 컴퓨터 사서 뭐 노드 역할을 하면서 하시던, 그리고 누구는 자꾸 파이코인에서 채굴하는 건데 그런 유언비에 속지 마세요. 노드 자체가 블록체인 보안 유지의 핵심 세포기 때문에 절대 노드를 없앨 수 없고, 노드를 없앨 수 없다면 채굴 또한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뭡니까? 스마트폰 전력으로도 이게 되니 은행 간 실시간 송금에 매우 용이하죠. 이게 이제 스텔라 블록체인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국가 간 금융거래. 이거 되게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인데, 기존 금융이나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본 비트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는 이거 못해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려서 예를 들면 스텔라 블록체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 아무리 이름값이 높다 해도 크로스보드 페이먼트에 있어서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쓸 수는 있는데 거의 뭐 수수료를 파이코인 블록체인으로 사용했을 경우 대비해서 거의 뭐 10배, 100배 들 거예요. 그게 블록체인의 성능입니다. 향후에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대해서 금융기관별 크로스보드 페이먼트 이런 게 이제 활발해지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스텔라 블록체인의 진가가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들이 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데 RWA, 그 다음에 디파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블록체인의 어떤 역량이 중요해요? 디지털 자산 발행 관리를 매우 빠르고 용이하게 해야 돼요. 블록체인이 얼마나 전력 안 먹고 컴퓨팅 파워 필요 없이 NFT 토큰 같은 거, WA를 디지털 자산으로 쪼개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이제 향후 시장에 매우 중요한데,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경쟁인데 비트코인 이런 애들, 이런 수준의 애들은 우리 파이코인의 SCP 블록체인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향후 RWA 시대, 그 다음에 NTF 시대, 그 다음에 디파이 시대, 이 시대에 아주 딱 걸맞는 블록체인이다. 그러니까 좀 인내하십시오. 가격에 대해서 너무 물론 스트레스 받으실 수밖에 없지만 이럴수록 많이 싸졌으니까 매수를 하든 아니면 채굴을 열심히 하든 둘 다 열심히 하든 기회다라고 하는 부분들. 따라서 자 보십시오. 지금은 17만 개 이렇죠. 메인넷 오픈소스 문제, 아주 오픈소스가 아니죠. 이런 거 해결하고, 그래서 제3자 감사가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그나, KYC 이제 이런 거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당연히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상장이 되겠죠.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5,500만, 6천만인데 파이오니어가 1억, 3억, 5억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억, 3억, 5억의 커뮤니티를 하면서 누구는 스마트폰으로, 누구는 컴퓨터 하나 집에 놓고 이걸로 노드 역할을 하면서 채굴하고 이래봐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욱 완벽한 보안이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디파이 생태계, 우리 파이다우스가 만들어졌죠. 몇 개 이제 베타 테스팅하는 이제 드디어 디파이 생태계에 적응이 가능한 준비들이 오픈됐잖아요. 이런 이제 디파이 세계, WA 세계로 넘어갈 때 우리가 커뮤니티 원을 한 1억 정도 갖는다. 1억 5천, 2억 정도 갖는다.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 이상 더 완벽한 보안을 가진 블록체인이 있을 수 없다. 그 이상 전력 소모 적고 컴퓨팅 파워가 매우 적은 그런 블록체인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의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부자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릴 옵션도 있고, 수익률 98%에 이 암호화폐 투자할 때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 투자 전략을 담은 안내책자 보내드릴 거고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실 저도 이미 지원금을 처음에 받았습니다. 초기에 받았고 말씀드린 대로 30분에게만 지원금 이벤트 진행하기 때문에 빠르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투자지원금 100만 원까지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